오늘 사회를 맡은 더원 인사노무 컨설팅 고진섭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터혁신 사업은 노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 기법을 활용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노사가 함께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관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총 8개의 컨설팅 영역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원의 대표 김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럼에서 고용문화와 관련 고용문화 개선과 관련한 일터혁신 사례를 공유하게 될 겁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전문가분과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신협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인사제도라든가 관행이 좀 많이 보수적이거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보기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그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보자 하는 니즈가 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신협 중에서 공교롭게도 또 2개는 대규모 신협, 또 2개는 중규모, 또 2개는 소규모 신협을 각각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서 지역적 안배와 그리고 이제 사업장 규모가 적절히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이제 인사 배치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 배치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별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밝히는 게 저희 컨소시엄 컨설팅이 주된 과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부분은 우리 신협에 있는 이 여신 대출 직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얼마나 개방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40년 동안 그 여신 직무에 이제 여성 직원분들이 단 한 번도 배치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컨설턴트들의 좀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2023년 10월경에 최초로 이제 여신 직무를 이제 여성 직원분에게 이제 배치하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도는 잡 포스팅 제도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업무, 지금 여기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여신 업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경영진들이라든가 관리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적정하게 판단해서 이 직원한테 업무를 부여해 주는 건데요. 아산 신협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 CNT는 김봉석 차장님과 조은혜 노무사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신성 CNT 김봉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이제 인사팀이랑 경영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기저기에서 듣기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 집단과 교육 훈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OS 진단을 마치고 세부 실행 과제를 이제 뭐 2-3가지 정도 선정을 하게끔 요구를 받는데, 그때 이제 세부 실행 과제를 고민하면서 신성 C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 문화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실행과제 한 해를 그걸로 설정을 했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도출되는 이슈들,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 지점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도출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컨설팅을 받고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거는 이직률의 감소입니다. 이직률이 전에는 거의 뭐 30%가 넘었었는데 올해 24년부터는 지금 9%, 10% 미만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 같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위에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이제
시도 자체를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 자체는 어쨌든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이제 시작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바꿔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슴 속에 질문 하나를 던져봤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참 이렇게 경영진들을 설득하기가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거는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첫 번째 과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뭘 좀 바꿨다고 해서 직원들이 금방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비전을 갖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상 소요가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롯데에서 사실상 롯데에서 이제 이 근무를 할 때 조직 문화를 담당하면서 PC 오프제를 6시에 이제 PC 끄는 PC 오프제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시국에 무슨 PC를 6시에 끈다는 얘기냐 이제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었죠. 그걸 설득해 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이 성과가 되겠죠. 이 발표한 회사들에서 이제 이렇게 신성 CNT가 내용을 쭉 보니까 CEO의 조직 문화에 대한 비전 선포를 이렇게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단기 과제로 좀 밀려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CEO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전과 연계된 조직 문화 변화 방향이 필요하다. 저희도 받았던 고용문화 개선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신협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진단을 실시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OS나 뭐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진단은 동일하지만 그 이외에 뭐 리더 구성원에 대한 교환관계나 심리적인 안정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고용문화 개선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업이구나 생각을 했고, 결과에 도출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한꺼번에. 우선 신협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조직 내부적으로 완전히 이해된 상태는 아니었다. 외부에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외부에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 심지어 경영진까지 이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여야 할 건가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협을 분석을 하실 때 경쟁가치 모델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경영학에서는 조직문화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경쟁가치 모형을 보면 1순위 어떤 문화, 2순위 어떤 문화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신 뒤에 보면 LMX하고 심리적 안정감은 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직장을 옮기는 때가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요즘은 이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밸류업 시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성은 훨씬 더 높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부분들. 또 하나는 뒤에 가면 해결하는 8개인가 그걸 뽑아내는 과정을 보시면 페이오프 매트릭스라는 걸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비용하고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에 따른 성과나 효과가 얼마큼 나오는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만들어낸 원인, 루커즈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조직 적응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규 입사자가 조직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OJT나 이런 교육훈련, 초반에 OT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향후에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직률이 확 떨어졌죠. 이게 보면 30% 40%에서 어디까지? 9.0%가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근데 신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신협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력의 구성, 직급의 구성, 그리고 대졸하고 신입에 들어왔을 때 직무의 뭐 배치 이런 구조를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여수신할 때 수신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직무고 여신 업무는 리스크 테이킹이 좀 필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그 여신 업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리스크가 솔직히 상당합니다. 그 문제가 되는 업무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이거는 남성 여성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컨설팅 받은 문제는 아예 그 남성으로만 국한돼서 업무를 시키는 거에 대한 컨설팅이었고요. 성을 가리지 않고 그 업무적인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받고요.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그 자격을 갖춘 후에 그 업무를 실행하게 하고 그 실행한 업무에 대해서 그 직급에 따른 업무의 그 범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둬서 그 범위까지 올라왔을 때 그 다음 범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답이 실제 됐을까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는 팀장까지는 이루어져 있고요. 기초적으로는 그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 교육에 대한 범위는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로는 없이 공평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잡포스팅을 논의했는데 어떤 회사는 순환보직 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가장 좀 직관적으로는 그 규모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잡포스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 내부에 하나의 채용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채용 절차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이를 실제 담당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서 순환직물 도입한 회사는 조금 소규모 신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신협은 어떻게 보면 잡포스팅을 실제 도입하기에는 조금 실무 인력이 손이 좀 모자라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잡포스팅은 약간 조금 오피셜하지는 않고 좀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면담하는 선에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걸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기존에 어떤 쳐져 있던 칸막이를 좀 개방하는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30~40%에서 1년 이내에 뭐 9점 몇 프로로 떨어졌다는 거 그건 상당히 놀라운 수치긴 합니다.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는 없지만 구성원들의 직무 몰입을 높여서 만족 요인을 높여서 이직률을 우리가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면 신성 CNC 관점에서 우리가 진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직무 몰입을 진짜 높여서 나온 수치에 따라서 이게 낮아진 건지 등 그런 데이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시켜 주시고요. 크게 뭐 보상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과급 제도가 있었는데 물론 이직률이 높은 거는 대부분 임금에 관련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거를 모두 다 연봉에 넣고 실제적으로 업무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높은 사람만 성과급을 주는 걸로 체제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들 인사평가는 다들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꿨고요. 성과급을 연봉에 임금에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임금 자체가 기준 테이블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율이 조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좀 낮아진 그런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현 직원들에게도 복지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CMP 동양이라는 회사 엔지니어 집단 90명이 있는 엔지니어 집단이고요.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도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이직률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고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이수를 시키거든요.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직을 많이 하거든요. 임금 보상은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제 저희도 저희한테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받긴 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말을 해서 그 전문 분야 그 조직원을 또 갖기도 어렵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변화가 돼야 그 맨파워를 많이 낼 수 있는 그 조직원들이 이탈을 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지 이 답변을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수원에 이제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받으면서도 부분 상주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왔었지만, 근데 사실 부분 상주를 하기에는 피플팀 그 팀원 자체도 서울의 사업장이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 수원에서 부분 상주를 해라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가 자주 수원을 방문을 해요. 일주일에 뭐 5일 동안 2-3번은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상황이라는 게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일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처음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컨설팅이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최소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마 하나를 바꾸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조직 문화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작지만 그 성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의 성공을 경험을 하게 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게 한다라면 보다 성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